스탑로스와 이제 트레일링 스탑, 그리고 기타 다른 증권사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전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 증권사 쓰시는 곳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잠시만요. 개나리알배님. 아, 네, 그러네요.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한투 MTS를 사용하시고, 미래셋 대우를 사용하시고요. 히움 HTS 제가 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음소거 처음에 세팅을 하는데 세팅하시기 전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이게 증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몇 곳을 봤는데 그 굉장히 뭐랄까 제각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증권사별로 이게 다르구나,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각각 하나씩 하나씩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자신의 증권사를 한번 캡처해서 올려달라고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한투랑 이제 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이랑 신한증권 정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몇몇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할게요. 자, 스탑로스. 스탑로스는 정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정의가 뭐냐면은 입절을 하거나 손절을 할 때, 즉 매도를 할 때 자동으로 매도를 실행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그 각 증권사별로 이 부르는 명칭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권사들을 캡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스탑로스의 두 가지 주문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키움 증권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1번 보유 종목 스탑로스. 보유 종목 스탑로스가 있고 보유 종목에 대한 매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종목마다 다르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세팅. 종목마다 조건을 다르게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잔고 편입 스탑로스. 이게 좀 강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보통 요거는 이제 실시간 단타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업투자 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하루 안에 끊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고 편입 스탑롯을 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마자 하락 VI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자마자 하한가로 꽂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잔고 편입 스탑로스는 이것은 뭐냐면은 아직 매수하지 않은 종목에 대한 매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목마다 다 세팅을 할 수는 없고 계좌별로 다르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고 편입은 일단 계좌별로도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이랑 시세 범위나 이제 종목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편입 조건 세팅 가능하고, 두 번째로 거래소나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가능하고, 코스피 코스닥이랑 이제 또 ELW나 ETF 같은 거, ETF도 되나? 네, ETF, ETN 그런 거 제외하고 되는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 ELW 그 정도만 되네요. 그리고 시세 범위 굉장히 키움증권이 이런 세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몇 가지 또 그게 있는데요. 목표가 사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상승 목표가를 세워서 입절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무조건 목표가 도달 시 목표가 도달 시 이제 실행되는 거.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그 목표가를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이 물량에서 절반을 판다, 막 그런 걸 세팅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익 실현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목표가까지 올라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50% 매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50% 매도를 하는데 50%의 물량을 목표가에 매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3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익 보존, 요건 뭐냐면은
목표가까지 올라가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10%였는데 예를 들어서 가가 10%였는데 5%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뜻이고요. 손실 제한은 목표가고 뭐 그냥 사자마자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 마이너스를 어디까지 보고 매도할 것인가 이겁니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보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10%였는데 5%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기준가에 매도 한계인데 그 기준가가 뭐냐면은 보통 매입 가격 이것도 세팅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자신의 전략이 조금씩 고도화가 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될 경우 요런 세팅을 조금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들 중에 한 곳이 있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화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잔고청산이라는 거는 일단은 요거는 한투 MTS고요. 잔고청산은 일종의 트레일링 스탑이랑 스탑로스 두 가지 다 아마 세팅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잔고청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트레일링 스탑이나 아니면 스탑로스인데 감시 기준이 있고 현재가로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몇 원 이하라고 있죠. 얼마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시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 하락시죠. 시세 하락시.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얼마 이상으로 되죠. 이상 조건이니까 시세 상승시 발동하는 조건이고 요런 거 얼마 이상 얼마 하락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트레일링 스탑의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 이게 한투가 너무 요게
불친절해요. 불친절. 요거를 그냥 한글이나 영어로 설명도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메뉴에도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스탑로스의 개념이고, 얼마 이상이다 하면은 요거는 이익 실현, 아까 봤었던 거 이익 실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올라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고, 요게 얼마 이상 올라갔다가 얼마 하락한다, 요게 바로 트레일링 스탑의 개념. 어쩌면 이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 요게 근데 조금 그래도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탑로스도 걸고 이익 실현도 걸고 트레일링 스탑도 걸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요 조건이 셋 중에 하나가 먼저 걸리는 게 실행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의 조건이 이 셋 중에서 빨리 걸리는 종목 조건, 그러니까 그 시세 조건이죠. 조건에만 일회성으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주문 조건을 어떻게 팔 것이냐, 이게 시장가로 팔 것이냐, 지정가로 팔 것이냐, 조건부 지정가로 팔 것이냐, 세 가지 옵션을 주죠. 그리고 보유 기준 수량의 몇 퍼센트, 얼마나 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팔 것인가죠. 얼마나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감시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매도 주문 조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잘 가시나요? 이거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인데, 한국투자증권을 안 쓰시는 분들도 혹시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면 1번 올려주시고, 이해 안 가시면 3번 올려주세요. 네. 네. 요게 체크박스가 살아있으니까 활성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건 스탑로스에 대한 개념이고 이익 실현에 대한 개념이 트레일링 스탑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고점이란 게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잘 딱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해를 해라, 막 그런 느낌인데, 이거 뭐냐면은 제가 다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하나를 가져와 볼까요? 좀 더 설명이 잘 되도록. 자, 요렇게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쳐볼게요. 티웨이 항공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엄청 매수 기법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3,450원에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익 중이겠죠. 3,450원에서 3,530원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은 이제 이게 3% 정도? 3%가 안 되죠? 몇 퍼센트인지 봐볼까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2.28% 이익이 있는 상태예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시작이 됐어요. 다음날이 시작됐고 현재가가 이제 3,700원 이상이고 고점 대비 5% 하락 시 주문 조건 시장가로 보유 기준 수량의 100% 매도 주문을 6월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한다고 쳐봐요. 이게 조건이에요. 장견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에서 만약에 3,700원을 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썼는데 3,450원에서 3,700원 이렇게 하면은 딱 보면 7.25%가 또 있죠. 이거 없었네. 잠깐만요. 지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는 봤습니다. 3,700원 가게 되면은 이게 7.25%예요. 7.25%인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만약에 오늘이 19일이죠? 내일이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 화요일. 그리고 6월 20일 화요일 날이 밝았어요. 밝았는데 예, 시가 3,530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700원 됐어요. 3,700원 딱 터치를 하면은 이제 이게 감시가 시작되는 거죠. 감시가 시작이 되고 갑자기 VI를 갔어요. 그래서 10%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3,700원이었는데 VI를 갔다가 3,800원까지, 그러니까 종가가 3,530원이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계산기가 안 보이네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3,530원 플러스 10% 하면은 VI를 가는데 3,000 또 없어졌다. 3,880원. 네, VI가 걸렸어요. 자, VI가 걸려가지고 이제 3450이었는데 플러스 12% 정도 지금 떠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은개미님 여기 예를 들어서 티웨이 항공에 1,000만원 넣었는데 이제 1,120만원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점 대비 3,880원이 이제 VI 찍었단 말이에요. VI 2분 후에 풀렸어요. 근데 3,880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수익이 1,12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떨어지고 막 그렇게 내려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잠깐 쉬는데 MTS를 봤더니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고점 대비 5%라고 하는 게 일봉 대비일까요? 아니면 최근 고점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가가 찍히고 나서 3,700원이죠. 3,700원을 지나고 나서 이 더 올라간 가격 3,880원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렇게 올라간 가격이면은 이 가격이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3,880원에서 5%가 하락했을 때 매도가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3,880원에서 5%를 빼면은 3,685원이거든요. 3,685원이 되면은 이때 보유 기준 수량의 100% 매도 100% 물량을 6월 30일까지 감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1,000만 원어치의 티웨이 항공을 3,685원에다가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시장가로. 그러면은 3415에서 플러스 10%? 10%까지는 아니네요. 약 7% 수익으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은겸이님 이제 이해 가셨나요? 네. 현재가에다 가격을 넣고 그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그 가격에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 몇 퍼센트 하락하면은 매도해라 그런 말이고, 네, 이게 바로 트레일링 스탑이고, 그 다음에 요거 아마 이게 여기가 안 돼 있고 현재가 이렇게 해놓고 3,700원 3,700원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은 3,700원이 되자마자 시장가로 100% 수량을 매도하게 된다. 바로 이거는 이익 실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작은개미님 포함 다른 분들도 이 설명 이해 가시나요? 이 현재가 이상 고점 대비 5% 하락 이런 조건을 했을 때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고, 이 고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인지 도평님도 혹시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그 신한 같은 경우에는 엄청 희한하게도 트레일링 스탑이 없더라고요. 조금 놀랬습니다. 아, 신한이 아니라 그 삼성증권이 없었었고, 잠시만요. 음. 신한증권에서 트레일링 스탑을 한 방법을 신들에 올려주네. 신한이 아니라 삼성증권. 아, 이게 효력 조건으로 돼 있네. 네, 삼성도 있고 신한도 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작은개미님 한투 이제 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 거를 봐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신한증권. 신한 알파죠, 알파. 알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아까 봤었던 대로 이익 실현은 이 조건이 되면 해당 종목 가격이 이 조건이 되면은 현재가가 이걸 누르면 이게 달라질 거예요.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평균대가 24,000 얼마니까 3만원 3만원 이상이 되면은 3만원 이상이 되면은 위의 조건 만족 시 다음 매도 주문이 실행됩니다 해가지고 매도 조건 세부 항목, 매도 조건이라기보다 매도 방식이 맞겠네요. 매도 수량을 직접 입력해가지고 몇 주를 할 것이냐, 몇 퍼센트 할 것이냐, 몇 주 아니면 몇 퍼센트 있고, 단가는 어떻게 이거를 얼마에 할 것이냐, 절대값 얼마 원에 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매도 단가를 하한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됐을 때 뭐 매도 단가를 뭐 23,000원 이렇게 하면은 시장가가 됐죠. 시장가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얼마에 매도할 것인가가 있고 몇 틱 위나 몇 틱 아래에다가 매도할 것인가 그런 옵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다 세세하게 나옵니다. 이익 실현에 대한 건 다 있고 그 손실 제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죠? 손실 제한이 영어라면 뭐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팅창으로. 손실 제한을 영어로 하면은 무엇이다? 네, 스탑로스. 이게 스탑로스로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고 손실 제한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손실 제한은 이제 현재가가 그 평균대가 24,600원인데 23,000원 이하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얼마의 수량을 어떤 단가에다가 팔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이걸 갖다가 26,000원 요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평균 단가 24,600원인데 장 시작 시 26,000원 아래에 있다. 예를 들어서 25,900원에 있다 하면은 바로 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자동 매도할 때는 이제 안내문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거기 그 고객이 실수로 세팅을 잘못할 경우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막 그런 안내문에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손실 제한 이렇고 그리고 이런 세부 조건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증권 신한이죠. 신한알파 신한증권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 없이 빠질 때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종목마다 평균적인 거래량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일 거래량이 뭐 10만 주 이상 이런 조건도 걸 수 있고, 매수 체결량이 7만 주 이상, 뭐 매도 체결량이 뭐 8만 주 이상,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신한 알파에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보너스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도 거래량이 말고 이제 매도 금액이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익 손실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에서도 현재가가 얼마 이상이고 기준가로부터 마이너스 몇 퍼센트일 경우 몇 퍼센트 하락, 그렇게 메뉴가 바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에서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조건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내주셨던 화면이 요 정도였어 가지고 이렇게는 알려드리는데, 한번 다른 것도 그림을 찾아볼게요. 제가 신한 알파에 대한 HTS 그런 구성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단순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신한 알파 트레일링 스탑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표가가 있죠. 이거 엄청 굵네. 목표가, 이거는 하락이라고 있는데, 저가 트레일링 스탑, 여기는 이제 특화된 게 좀 많이 네요. 저가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고가 트레일링 스탑이랑 좀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2,950원짜리 종목이 2,7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 반등할 때 2,700 한 30원쯤 됐을 때 이때 주문을 실행해라. 그러니까 거기 손실 제한, 그러니까 스탑로스 업그레이드판, 요런 기능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트레일링 스탑은 목표가 있고 시세가 얼마 상승 시 트레일링 감시 시작을 해가지고, 트레일링 감시 중에 몇 퍼센트 하락 시 주문 실행, 요렇게 되는 겁니다. 신한도 뭐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신한도 트레일링 스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키움증권 H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스탑로스가 있고 트레일링 스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익 실현 있고 이익 보존이 있고 손실 제한이 있죠. 이것도 이제 영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익 실현은 그 목표가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익 보존은 상승하다 하다가 설정 값 이하로 도달시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설정값 이하로 도달. 설정값이 뭐지? 라고 보면은 감시기준가예요. 감시기준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설정값이 매입단가였다. 편하게 말해서 평단이다. 평단가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기준가 대비 10% 초과 상승 후 이익 실현 조건, 예를 들어서 20%라고 쳐볼게요. 20%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하여 설정값, 그러니까 감시 기준가 이하로 도달 시 이익 보존 주문,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기 전에 매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요게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1,000원에서 1,005원 갔다가 다시 1,000원 가면은 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0% 초과 상승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8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100원에 도달한 후에 설정값 이하, 그 다음에 평단인 1,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매도가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셨나요? 키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가 대비 몇 퍼센트, 몇 틱이나 몇 퍼센트 하락 시 손실 제한 주문을 한다. 사고 나서 얼마 몇 퍼센트 뭐 한 5% 빠지면은 바로 손실 제한 주문을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네, 이익 보존이나 손실 제한을 빼면은 심플하게 이익 실현만 할 수 있죠. 삼성증권은 좀 빈약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증권사 설명을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요거가 이제 주식 자동 주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 하나 글을 한번, 네, MTS는 신청하셨고요. 한번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이거를 바로 그냥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 처음부터 봐볼게요. 이거는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국내 중에서 주식 자동주문에서 자동주문 이용 신청하셨죠? 이용 신청하시고 고객동에서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고 여기에서 매수 등록이랑 매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이런 거거든요. 감시하다가 특정 가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4,000원 이하가 됐을 때 매수를 해라. 현금으로 매수를 할 것이냐, 신용으로 매수를 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효력 만기일은 감시 마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 조건도 이제 얼마나 살 것이냐, 얼마나 어떤 단가에다가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84,000원 이하 확인을 한 다음에 83,900원에 매수 대기를 시켜라. 이런 뜻이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이 현금 매수에 대한 이런 최종 값을 확인을 하고 요걸 보시고 확인,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율 지정 자동 매수 주문 막 이런 것도 있는데 84,000원 대비 84,400원 현재가 대비 10% 하락 시 효력 발생가가 75,960원인데 이때 매수를 해라. 그런 거죠. 가격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비율 지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일링 자동 매수라는 조건도 있는데 요거는 84,000원 대비 10% 하락 후 2% 상승 시 매수.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전략을 눌림이라고 하죠. 눌림. 그러니까 요거는 비율 지정해가지고 10% 하락하자마자 사게 되면 하락을 하자마자 사게 되면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전략에 빗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고 볼게요. 대한광통신 같은 거. 이게 증권사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능이 달라서 각자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한광통신 보면은 여기가 2,600원이라 칠게요. 2,600원이고 이제 계속 없어지네. 그럴 땐 항상 위를 켜놓으시면은 이제 안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2,6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2,600원 대비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2,600원 대비 17%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10%죠. 17% 하락을 했다가
직전 저점 대비 17%, 10%죠. (10% 상승 시 매수) 이런 조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눌림을 하고 눌림 돌파할 때 매수가 되겠죠. 삼성증권은 요런 게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건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감시 버튼을 눌러놔야 이제 감시를 하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도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비율 지정하면은 얼마 대비 몇 퍼센트 상승 시 매도. 요건 이익 실현이에요. 이익 실현. 이익 실현 주문. 이게 MTS에서 공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라고 안 써놔요. 안 써놓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요건 이익 실현이라고 요런 이 해당 가격이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해버려라. 이익 실현해라. 그런 조건이고요. 트레일링 스탑을 하면은 얼마 대비 몇 퍼센트 상승 후 직전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 시 매도. 요건 똑같죠?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삼성증권도 트레일링 스탑이랑 스탑로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트레일링 스탑도 잠깐 봐볼게요. HTS 기준입니다. HTS 기준. 이렇게 있는데 트레일링 스탑도 보면은 여기에서 트레일링 스탑을 일단 잔고 편입으로 해놨어요. 보유 종목으로 하면은 이제 보유 종목이 나올 것이고 목표가 사용도 있고 손실 제한도 있어요. 목표가 사용이라는 거는 목표가는 시세가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보다 20% 상승 시 트레일링 감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감시 시작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10% 하락 시 스탑 주문 하는데 매도 가능 수량 100%로 하든지 금액으로 하든지 주문 구분은 보통가로 주문을 하고 주문 가격은 현재가에서 몇 틱 마이너스 3틱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매도 주문도 설정을 하고 조건 추가를 하게 되면은 조건 추가하고 감시 버튼 누르게 되면 이게 감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수동 주문이 있고 자동 주문이 있어요. 수동 주문은 이제 조건이 딱 되면은 팝업이 떠요. 얼마 이렇게 됐는데 매도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매도 이렇게 있어요. 매도 버튼 눌러야만 매도가 되는 거. 그리고 자동 주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매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컴퓨터 스탑로스나 아니면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HTS 실행 상태에서 당일만 감시 및 주문이 가능합니다. 0621 화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 그 서버 저장 기능도 있는데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그 기간을 두고 감시하는 거고요. 이 화면은 하루짜리 화면입니다. 하루짜리 그 스탑로스랑 트레일링 스탑 하는 거. 그 정도 특징을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증권사든 새로운 화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스탑로스를 발견하더라도 아마 빠르게 적응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해서 스탑로스랑 이제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했는데요. 어떻게 다 이해가 가시나요? 신한도 있으시고 삼성도 있으시고 미래에셋도 있고 키움도 있고. 네. 빨간 리본님 미래에셋은 제가 잠깐 못 보여드렸는데 혹시 다 이해 가시나요? 빨간 리본님? 아, 네, 다행이네요. 여기에서 미래에셋도 다 비슷합니다, 이게. 몇 가지 화면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너무 옛날 거다. 미래에셋이 조금 이상하네요. 없나? 미래에셋이 없는 것 같습니다. MTS는 없는 것 같네요. 미래에셋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감시조건 주문 가격이 얼마 이상일 경우 얼마에 주문해라. 요게 바로 이익 실현이고, 얼마 이하일 경우 얼마에 주문해라. 이게 스탑로스죠. 이익 실현이랑 스탑로스만 있고 트레일링은 없다. MTS는 트레일링을 못하고요. 그런데 HTS는 있네요. HTS는 일반 증권사처럼 있습니다. 여기서도 손실 제한이랑 이익 실현 이렇게 있고, 이익 확보 조건에서 이익 실현 조건을 할 때 세부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요. 세부 조건으로 이익률이 10%가 뜨면서 이제 트레일링 TS 비율 해가지고 50% 하락. 이건 좀 너무하긴 한데, 여기서 10% 상승한 다음에 50%, 이건 그거구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됐어요. 1,100원이 됐을 경우 여기서 50% 하락할 경우 100원에 대한 이익, 100원에 대한 50% 하락 시, 즉 550원 하락 시 주문 종료 시장가로 전부 매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 빨간 리본님 방금 문자 보내셨는데 네, 봐볼게요. 야, 여기 있네요. 감시 조건으로 이제 저건 옛날 거였던 것 같고 요걸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스탑로스, 요게 이익 실현, 요게 딱 써있죠? 트레일링 스탑.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800원이라고 하면은 3,000원 갔을 때 요게 이 비율이 이익 비율인지 하락 비율인지 이건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미래에셋이 HTS 상에서는 이 TS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에서 이 금액 기준 비율 이런 걸 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 퍼센테이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딱 아시겠죠? 다 요거 스탑로스가 있고 이익 실현 있고 트레일링 스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평님이 추가로 주신 이미지를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고 현재가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3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감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 최고가 대비 또는 상승 최고가 대비 또는 현재가가 얼마 이상 하락 이걸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승 최고가 대비 뭐 5% 이하 하락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게 왜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5% 하락이 해도 되는데 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만원 도달하고 3만 1,000원까지 갔다가 5% 하락이다 라고 하면은 3만 1,000원에서 5%를 계산하면 되겠죠? 바로 계산을 해보면은 29,450원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29,450원 도달 시 여기에서 매도 수량을 입력하시고 매도 단가를 입력한 대로 매도가 실행이 됩니다. 31,000원에서 31,000원까지 고가가 올라간 다음에 5% 하락이 되면은 이걸 보면 5% 이하로 하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9,450원인데 이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 매도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평님은 이걸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거를 잘 보시고 이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입력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입력하실 때. 요거는 사실 만약에 3만원 해놓고 3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 빠질 경우 29,450원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도가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는 5% 하락이 거의 1,500원 정도 하락이니까 1,500이 써진지 한번 봐보시고요. 1,500이 안 된다고 하면은 29,450원. 이게 증권사마다 정책이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떨어지는 절대 금액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떨어진 그 가격 자체를 써 넣을 것이냐, 그게 증권사별로 조금씩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제 증권사 MTS랑 HTS 화면을 보면서 트레일링 스탑이랑 스탑로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이렇게 하고도 이제 또 다른, 이걸 눌렀을 때 화면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비해 가지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활성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 또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왕초보 수업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